계속해 3장의 유체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파트는 기체하고 액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관련 공식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하실 건데요. 자, 그중 1번에 기체 성질 보시게 되면 가로 1번에 기체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체는 크게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실제 기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체를 우리가 실제 기체라고 하게 되고, 이 실제 기체는 성질이 고온 그리고 저압일 때 이상 기체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상 기체 보시게 되면 실제 기체가 어떤 가정의 조건들을 만족하면 이상 기체, 완전 기체라고 하게 되고요. 자, 공학에서는 편의상 모든 기체를 이상 기체로 보게 됩니다. 자, 밑에 키포인트 보시게 되면 그 이상기체의 가정 조건들 나오게 되죠. 그죠? 자, 이상기체란 이러한 가정의 조건들을 만족하면 일단 이상기체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보일-샤를 법칙을 만족한다. 두 번째 아보가드로 법칙을 만족한다. 세 번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만족한다. 지금 보신 이 위에 세 가지가 공식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실 이상기체 공식들을 공부하실 거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기체는 완전 탄성체이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죠. 이때 말하는 우리 탄성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고무근 같은 탄성력을 가지는 물질인데, 완전 탄성체는 저항이나 손실이 없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 만약 공을 놓았을 때 그 자리 그대로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탄성 물질을 완전 탄성체라고 하게 되고, 당연히 얘네들은 저항이나 손실이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기체의 인력 및 기체 자신의 부피를 무시한다라고 해서 기체 인력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기체가 이동할 때 올곧은 직선상으로만 이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인력이 있으면 사실 변화가 생길 거지만 그런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내부 에너지는 최적에 무관하고 온도에서만 변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체는 최적 개념보다는 온도에 따라서 변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 샤를 법칙 같은 경우에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온도 상승, 그리고 이제 보일 법칙도 그렇지만 온도 상승하는 것이 곧 에너지 상승, 그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압축인수 Z는 1이다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상기체 상태 방식을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PV는 nRT라는 공식을 볼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V 값을 구한다고 할 때 P분의 nRT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때 딱 정해진 이 값이 그대로 이 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압축인수가 Z가 1이 아니다. Z가 0.97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율. 그럼 이때 나온 부피에다가 최종적으로 뭘 곱해야지? 0.97을 곱해야지 실제 값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상기체는 이렇게 압축인수를 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1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혼합기체인 경우 돌턴의 분합법칙, 아마가트 분용법칙을 만족한다라고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공식들을 또 공부를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로 이번에 이상기체에 적용되는 식들, 그래서 지금부터 뭘 보는 거냐면 보일 법칙, 샤를 법칙, 보일 샤를 이상기체, 아마가트 분용 이런 법칙들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보일의 법칙이 뭐죠? 라고 만약 여러분께서 질문을 받게 되면, 혹은 시험 문제에서 보일의 법칙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제일 먼저 기억나야 되는 게 뭐냐면 유착학이니까 공식이 생각이 나야 돼요. 공식이.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 뭐죠? 라고 하게 되면 P1V1은 P2V2 이렇게 일단 공식 일단 암기가 먼저 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체 관련한 공식들은 모두 다 압력하고 온도 변화에 따라서 부피가 워낙 쉽게 변하는 기체들이다 보니까 모든 공식들이 다 압력, 부피, 온도에 따른 공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공식에서는 뭐밖에 없다? 압력하고 부피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 T가 없다 보니까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온도 T가 뭐 할 때? 일정할 때.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께서 만약 보일의 법칙이 뭐죠? 라고 누가 질문하게 되면 답이 뭐가 돼야 된다? P1V1은 P2V2 가로 열고 T가 일정할 때. 자, 그게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그럼 보일의 법칙을 일단 글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 온도가 일정할 때란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P1V1 곱한 값하고 P2V2 곱한 값이 어떻다? 같다. 그럼 최초의 압력이라는 뜻이고요. 최초의 부피라는 뜻이에요. 기체가.
근데 이후에 기체에 뭐가 바뀌면 압력이 바뀌면 부피가 뭐 할 거다? 바뀔 거란 얘기죠. 또 부피가 바뀌면 압력이 또 바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1의 개념인데 P2가 만약 2가 되는 거예요. 압력이. 그럼 V2가 얼마가 돼야지 등호가 성립할 수 있다? 2분의 1이 돼야지 등호 성립을 하죠. 공식 성립하려면. 그럼 이때 얘는 상승하는데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둘 사이가 서로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뭐 한다? 반비례한다. 지금 보시는 이 법칙이 이제 보일의 법칙입니다. 되겠죠, 그죠? 글로 설명하게 되면. 근데 또 글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온도가 일정할 때 보일의 법칙의 정의는 P1, V1하고 P2, V2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옆에 또 뭘 쓸 수 있어요? 는 해가지고 P3, V3, 는 P4, V4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계속 같아진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압력 P라고 하는 이 값은 단위가 뭐 있어요? 압력 단위가 뭘 쓰기로 했었죠? 압력 단위. 압력은 어떤 단위를 쓰기로 했었어요? 파스칼. 그죠? 파스칼이 단위가 뭐였어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 중에 파스칼이 뭐죠? 라고 물으면 답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뉴턴 퍼 메타 제곱. 그렇게 되도록 암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V는 뭐예요? 최적이니까. 메타 3승 되죠. 그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하면 뉴턴 퍼 메타 제곱하고 메타 3승 곱한 값이 뭐가 나와요? 이걸 두 개 곱하니까 뉴턴 메타가 나오죠. 계산해보니까 뉴턴 메타 나오잖아요. 얘가 뭐였어요? 1. 줄이죠, 줄. 그죠? 요게 뭐다? 1의 양입니다. 1의 양. 근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1은 곧 뭐하고 같은 값이냐면 또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요. 1은 뭘로 바뀐다?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결국 온도가 일정할 때 계속 같죠? 뭐가 같다?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당연히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에너지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때 에너지가 항상 변화가 없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체 압력이 상승하면 상대로 부피가 어떻다고요? 줄어들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되겠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보일의 법칙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래프로 본다고 하게 되면 PV가 들어가는 그래프가 있을 거면 서로 간에 뭐 하는 관계니까 반비례한 기능 관계니까 이러한 그래프를 찾게 될 것이고요. 계산 문제로 푼다고 할 때 최초에 뭐가 주어지고 압력 주어지고 이후 압력 주어지겠죠. 최초의 압력하고 최초 부피 주어지겠죠. 그래놓고 이후 압력을 조건 준다고요. 그럼 이후에 부피를 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때 이 압력이라고 하는 이 값 자리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일단 절대 압력, 우리 절대 온도는 설명 한번 들었었고 앞선 시간에. 그래서 켈빈 온도로 무조건 들어갈 건데 압력 개념에서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절대 압력, 게이지 압력, 진공 압력이 나와요. 다음 시간에. 그럼 그때 그 압력 중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가야 된다? 절대 압력이 들어가는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기체 구하는 공식에서는 다 절대 압력이 들어가는 공식이다라고 하는 것만 꼭 체크를 한번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